최근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하지만 현장에 오늘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물속에 잉어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니까 마음이 참 안정된 느낌을 받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일기 신도시 중에 한 곳을 왔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일기 신도시 중에도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평촌 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남쪽 20km 지점에 위치한 평촌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투기 풍조 해소, 수도권의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건설된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평촌역에 내리자마자 평촌역 상권이 잘 정비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잘 정비가 된 평촌역 상권 외에도 이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역시 일기 신도시라서 그런지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점들이 많이 입점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주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촌역의 상권과 평촌역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평촌역 주변에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있었는데요.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잘 완비가 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평촌역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중에 평촌역 주변을 살펴보고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조정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 눈길을 끈 아파트는 초원 7단지 부영 아파트였습니다. 평촌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하고도 바로 인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초원 7단지 부영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수 1743세대, 총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2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또한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15평형과 20평형 그리고 24평형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5평형의 실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을 넘게 거래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2022년 11월에 3억 8,750만 원으로 3억 원대까지 하락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하락 거래를 피해 갈 수는 없었나 본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옆으로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는 초원 8단지 세경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랑 친한 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초원 8단지 세경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 세대수 709세대, 총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21층으로 건축이 되었고 1996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19평의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전세 가격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원 선에 현재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실거래 가격은 얼마나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2021년 8월에 19평형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7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에는 5억 500만 원의 하락 거래가 되었는데요. 무려 2억 2천만 원 하락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들도 현재 하락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촌 신도시 하면은 랜드마크의 건물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평촌 아크로타워입니다. 평촌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에 평촌 중앙공원과 굉장히 인접해서 위치를 하고 있고, 평촌 중앙공원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림대 성심병원도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초원 8단지 세경 아파트, 그리고 부영 아파트, 또한 성원 아파트와 대림 아파트 등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평촌중앙공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매우 유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죠.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촌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평촌의 중앙공원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겨울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요새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건강에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촌 중앙공원에도 굉장히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평촌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넓이는 약 12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1992년 6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993년 12월 31일에 완공되었다고 하네요.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은 이런 커다란 중앙공원이라든가 호수공원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주거지 같은 경우에 쾌적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 같은 녹지 공간들을 풍부하게 마련해 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그렇게 풍성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평촌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봄이나 가을에 오게 되면은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기는 했지만 저도 공원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멋진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공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평촌 신도시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평촌중앙공원 저 멀리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평촌역이 아니라 범계역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우성 3단지 아파트와 우성 5단지 아파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촌역의 아파트와는 다르게 범계역 인근에 있는 우성 3단지 아파트와 우성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조정을 크게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된다면 범계역의 모습도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역의 장점은 편의시설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마트도 바로 평촌역 인근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상권들도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평촌역 바로 인근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법원에 가끔씩 왔습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 이 법원에서 경매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법원 말고도 주변에는 동안양 세무서도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등기소까지도 이 평촌역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평촌역 주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 그리고 편의 시설들, 그리고 상권들마저도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평촌역 주변에는 또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는 지금 보이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안양천을 끼고 있어서 쾌적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학교, 또한 평촌역까지 하고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수 1459세대, 총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32층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또 이 아파트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있다는 건데요. 직주 근접의 일자리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인데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와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상권도 잘 발달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상권이 잘 발달된 모습을 보면서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사람들이 이 상권을 잘 이용할 거로 예상이 됐습니다. 또한 많은 주변에 일자리들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평촌역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지만 인덕원역하고도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덕원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GTX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고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의 강점이 있어서인지 그렇게 많이 하락 거래가 된 사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바로 옆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양천 옆으로는 또 다른 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들이 있는 주거지가 있었는데요. 평촌 신도시와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은 확실히 주거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평촌 신도시와는 다르게 매우 주거지로 열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단독 다가구 그리고 빌라들이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와 바로 마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의 질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인 평촌 신도시를 둘러봤습니다.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신도시였고, 편의시설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양천을 끼고 있다는 자연적인 큰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노후화된 이 평촌의 아파트들도 새로운 아파트로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앞으로 평촌 신도시도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촌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인 모든 곳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급매의 물량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가격이 얼마나 조정을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평촌 신도시에 와서 천둥오리도 보고 그리고 물고기들도 보고 자연 친화적인 안양천이 있다는 장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진정성 있는 영상으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